근데 이 관점만 심어주면 되는데, 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을 심어줬느냐 안 심어줬느냐, 실력이 아니고 이 관점. 초등학생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개념 학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각을 다양하게 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수학은 저는 이 용어의 데피니션, 정의를 제대로 아는지에 따라서 90%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곱하기가 뭐야? 8, 9 하면 72. 8, 9는 72가 아니에요. 8, 9는 8 곱하기 9가 무슨 뜻이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지. 8, 9, 70 이거는 저는 기능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알려주는 목적은 뭐냐? 어렸을 때 특히 연산은 8, 9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8 빼기 3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러면 8 빼기 3은 그냥 8개가 있는데 3개를 빼가 아니라, 빼기는 원래 더하기의 역연산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8 빼기 3은 3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8이 되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개념. 개념이 뭐냐? 뭐 18 곱하기 9를 빨리 하는 게 개념이 아니고 18 곱하기 9는 무슨 뜻이냐? 그럼 그 개념을 활용했을 때 18 곱하기 9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알려주는 게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고 있고 18 곱하기 9 하면 세로 세모로 딱 쓴 다음에 8, 9, 72 자리 올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의. 무조건 정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수학 사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교육 솔직히 많이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화돼야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초등 사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예요. 왜 초등 수학은 사교육이 필요하냐면, 수학이란 과목은 내가 이 문제를 풀어 제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학은 약간 넘사벽을 만나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풀었어. 난 이렇게 풀었는데 조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오, 이런 관점이 있었어? 난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조 선생님은 이렇게도 풀어.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관점들을 계속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거나 부모님이랑만 하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넘사를 만나보게 해주는 기능으로서 저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막연하게 진도를 빼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교육보다는 아이가 약간 이런 관점이 있다고? 이런 넘사를 만나보는 관점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넘사를 만나본다는 개념이 아이가 아직 안 배웠어요. 아이가 아직 안 배운 걸 아이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럼 아이는 넘사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나 바쁠 뿐이죠. 그런데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아이가 오! 하고 놀라는 일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사교육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막 계속 뭔가 진도를 빼주고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아이의 관점을 깨주고 생각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좀 실력 있는 분들이 사교육을 시키셔야 되고, 그런 사교육 하시는 분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찾는다기보다는 수학 선생님들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도 사실은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못할까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엄마들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사교육 시장 선생님들은 엄마들이 원한다, 아빠들이 원한다. 근데 엄마 아빠는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됐다. 되게 슬프죠. 근데 만약에 진짜 찾으시길 원하시면 가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잘 안 믿어요. 왜? 선생님들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와서 우리 애는 진도는 괜찮고요, 뭐 그냥 이해하는데 중점을 맞춰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오셔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뢰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가셔서 얘기하실 때는 명확하게 언제까지 요 정도 진도를 빼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안심하고 잘 됐다, 난 애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잘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못 가르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수학 선생님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수학 교육에서 이 아이한테 맞는 솔루션을 주고 이 아이를 정말 잘 끌어가고 이 아이의 장벽을 깨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아이를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이 아이가 수학에 있어서 어떤 면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면이
이 아이한테 부족한 면이 있는지를 캐치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학원의 장점은 있어요. 대형학원의 장점은 안정적인 솔루션과 커리큘럼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고 아이가 잘 따라가고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굳이 끌어내서 나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잘 다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안 맞는 아이들이 꽤 있죠. 안 맞는 아이들은 아마 조금 작은 학원을 찾게 될 텐데 가서 꼭 얘기 나눠보시고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파악한 아이와 부모님이 파악한 아이가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적어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그게 맞아, 우리 아이가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얘기는 사실 선생님마다 철학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 주느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까라고 선생님이 철학을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걸 공감이 가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몇 학년이죠? 그럼 지금 2년을 빼야죠. 그럼 뭐 하시면 되고요? 최상의 문제집 요거 하나 가져오시고 요 문제집 하셔가지고 딱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정형화된 솔루션을 주고 딱 끝난다. 그럼 사실은 이제 그분한테는 사실은 이제 뭐 잘 맞으면 다행인데 어떤 드라마틱한 개선을 확신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와 수학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학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수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좀 애매한 기준이니까 저는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게 약간 졸고 있었어요. 자습 시간에. 그러니까 보강 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애들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툭툭툭 깨우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문제 풀다 막혔어요. 막혔는데 그래서 애들이 저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 저 세 번째 줄에 저 계산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랬죠.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그날 너무 피곤해서 다시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정말 단순 연상 오류였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도 솔직히 정신 차리고 그걸 똑바로 봤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오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반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선생님이 틀리는 걸 내가 찾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에 대한 스탠스가 달라. 자세가 나는 몰라. 저 선생님이 알려주면 내가 저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라고 생각하는 스탠스하고, 저는 적어도 내가 모르는 문제지만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지만 나도 풀어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어떤 의지, 그 선생님이 틀렸지만 내가 저기서 오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가 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선생님도 모르는 걸 내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그거를 고쳐낸 게 아니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를 아이들은 선생님이 틀린 내가 어떻게 찾아? 라고 생각했고, 저는 보고 선생님 틀리셨는데요? 이렇게 찾아냈다. 그 의지가 굉장히 다르고, 저는 이게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정말 대학 가서 공부할 때, 사업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군대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그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타고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타고난 아이들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어려워서 타고난 아이들만 푼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성향을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질문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더 궁금해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생각해보시면 전 과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느낀 건데, 이런 관점만 심어주면 그 다음부터의 퍼포먼스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관점을 가지고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이걸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중점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이걸 꼭 외워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진 아이들은 진짜 계속 배워요. 이런 아이들은 못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나보다 못하는 애한테도 배우고, 내가 모르는 문제에서도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딱 찍어서 알려준 그 문제만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근데 이 관점만 심어주면 되는데, 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 관점을 심어줬느냐 안 심어줬느냐, 아무도 안 심어주니까 타고난 아이들이 유리하다. 실력이 아니고 이 관점, 이렇게 생각합니다.